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개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제 58평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신 지 크게 오래되지 않은 거의 이제 신혼부부 같은 두 분이서 거주하시는 현장으로 각각 대형평에 맞게끔 큼직큼직하고 이쁘게 구성을 해본 현장인데, 특징으로는 이제 두 분 다 옷이 각각 되게 많으셔가지고 멋쟁이 분들이시라 각각 옷방을 구성하였고, 또 각각 스타일에 맞게끔 욕실도 구성을 하였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분위기지만 남편분께서 사용하시는 공간은 조금 매니시한 공간으로 구성을 해봤고, 부엌 같은 경우도 대형평에 맞게 원래는 되게 큼직하게 대면형으로 좀 구성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력벽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멋있게 구성한 현장으로 공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저희가 가장 포인트로 가져간 부분은 이제 이쪽에 보이는 유리도로 된 신발장이에요. 이쁜 힐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보이는 이곳에서 이제 힐을 좀 전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이게 또 힐이다 보니까 뒷굽이 있어요. 근데 또 코가 앞에 뭐 닿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봉에다가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좀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구두가 쉐입이 이뻐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나머지는 일반 도어로 구성을 하였는데 도어가 쭉 연장되면서 수납이 되는 게 아니라 수납도어로 벽면을 구성하면서 페이크 도어로 좀 더 신발장이 넓어 보이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가 팬트리 공간을 마련을 해드려가지고 잡동사니라든지 이제 취미용품들, 그리고 바로 외부에서 나갈 수 있는 물건들을 이런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서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바닥이 이제 현관부터 집안 내부까지 같은 폴리싱 타일이 쭉 연장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중문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트 프레임으로 전체 분위기는 맞췄고, 일반 투명 통유리로 해서 공간의 이제 연장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남편분께서 자주 사용하는 욕실로 여기는 좀 매니시한 컬러로 짙은 분위기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여기가 맨 처음에는 이제 세면대가 좀 길게 있었어요. 근데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세면대가 툭 사각형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었는데 세툭티가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동선 같은 경우도 이런 모서리 조심해서 다니셔야 되고 이런 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옆에를 과감히 이제 보이드한 공간으로 두고요. 이곳에는 이런 원형 세면대를 두면서 조금 더 넓게 보여지는 효과를 표현을 했고요. 이 둥근 모습과 같이 거울에 이어지게끔 구성을 했는데, 이 거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간접 조명이 켜져서 사용하실 때 무드 연출도 있지만 실사용성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도 저희가 선반을 만들어 드리면서 자주 쓰시는 물건을 수납하실 수 있고, 뒤에 배면 같은 경우는 저희 장을 짜드려 가지고 수건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거 좀 걸어 놓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 공간에서도 저희가 파티션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안쪽에 선반을 구성을 했고, 그 이쪽에 벤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밑에까지 다 막아드렸습니다. 보통 벤치 설치하실 때 하단을 띄우고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물이 자주 사용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물이 뒤편까지 갔었을 때 좀 청소하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공간이 여기가 절대 좁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감 있게 구성해도 이 전체적인 매니시한 느낌에서 되게 표현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봐드렸고요. 곳곳에 이제 간접등들이 있어서 주무시다가 이제 화장실 가실 때 이런 간접등만 켜셔도 조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볼일 보시고 주무실 수 있도록 이런 간접 조명들 구성해드렸고, 무드 연출에도 굉장히 이쁘게 구성이 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 집의 가장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 이쪽 거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저희가 포인트로 둔 곳이 저 바로 보이는 뒤에 술장이에요. 저 술장의 위치를 이제 처음 상담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와중에 TV를 이제 반매립하기로 하였는데, 반매립을 하면서 이제 공간이 뭐 한 130에서 150 정도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공간을 이제 술장처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술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둥근 느낌으로 이어지게끔, 그리고 시선이 안쪽으로 몰리게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옆면에는 곡선을 표현을 했고, 그 안으로 이제 시선이 쏠리게끔 구성을 했고요. 양옆에 지금 곡선벽 같은 경우도 금속이고, 선반도 제가 금속으로 짰는데 뒤편에 배면 부분에도 홈을 파서 선반을 끼우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 옆편으로는 간접 조명을 시공해서 저기가 좀 더 이쁘게 보이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의 톤이 이제 화이트 톤이에요. 이 술장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전체 분위기 톤도 이런 분위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화이트 톤으로만 가다 보면은 이제 약간 지루해 보이고 좀 밋밋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바닥까지도 이제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집에서는 TV 벽면 쪽을 약간 석재 느낌 나는 필름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러면서 조금 더 단조롭지 않게 하였고, 바닥에서 이제 폴리싱 타일이 가져오는 물성의 느낌 또한 좀 더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지닐 수 있게 돼가지고 전체가 다 어우러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스위치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스위치가 많아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많게끔 구성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거실에서 구조 배치를 자주 변경하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하나 좀 분리를 해드렸었는데 각각 조명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꿀 조합을 구성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 복도등이랑 이 꿀 조합 많이 사용하시나요? 너무 세분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맨날 힘들어요. 다 예뻐가지고 어떻게 켜도 예뻐가지고. 네, 이렇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요청하셨던 거는 이게 만약에 벽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면은 큰 대면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허물어지지 않는 내력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엌을 어떻게 하면 갑갑한 구석에 있는 거를 좀 꺼내오면서 좀 개방감 있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 과감하게 이 부분은 수납을 덜어버리고 상부장도 없애면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시퀀스에선 좀 시원한 느낌을 구성을 하였고요. 대면형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가 작지만 실용적인 이런 아일랜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조리대 연장이 되기도 하고 간단한 식사도 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 뭔가 준비하면서 거실과의 이제 소통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답답하지 않게끔 부엌을 좀 구성하려 노력을 했어요. 수납 같은 부분들도 부족하지 않게끔 곳곳에 많이 넣어드려서 기존의 수납을 제거한 것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피드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면에 저희가 자석을 붙여놓을 수 있는 이런 벽을 시공해 드렸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자석으로 뭐 메모지나 이런 자료나 아니면 사진 등을 또 붙여놓으실 수 있어서 자유롭게 좀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곳은 이제 안방 공간 중에 한쪽에 기존에 발코니였던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이제 고객님께서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책 선반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려서 정말 많은 책이 올라와 있는데도 이게 튼튼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무드있게 연출하기 위해서 위에 매입등을 구성해드리고, 그리고 이 안방 안에 공간에서는 이제 가구류들을 전부 다 좀 블랙 컬러로 준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공용부까지는 타일로 구성을 했는데 이쪽 방 안쪽에는 좀 그레이 컬러 계통의 마루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가구랑도 매칭이 잘 되게끔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에 연결된 파우더룸 공간입니다. 안쪽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 공간에는 저희가 이쪽에 유리장을 해놓고 이쪽에는 화장대를 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화장대장 같은 경우는 선반의 위치를 좌측으로 놨습니다. 우측에 만약 있었다고 하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내부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번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좌측으로 놓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는 바로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고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거울 같은 경우도 조명 거울을 해놓으시는 경우도 많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전체를 다 거울로 구성해드리고 위에 매입등으로 조도를 밝힐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더 환한 느낌이 가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가 아내분께서 사용하시는 드레스룸이고, 입구방 쪽에 있는 드레스룸이 있었지만 이제 개인의 물건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쪽이 이제 남편분께서 사용하시는 드레스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으로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저희 이 현장 같은 경우를 보여주는 집을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안방을 보고 많은 감탄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욕조예요. 욕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체격이 상당히 크신데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이제 욕조고요. 욕조 부분에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밑에 저희가 배수를 이런 트렌치를 주문 제작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이유 중 하나가 욕조에서 혹시 물이 넘치게 됐을 때 이런 트렌치가 바닥에 있으면 바로 이게 물이 이쪽으로 오지 않고 트렌치로 흘러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조금 위생적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또 이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이쪽 세면대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생각
생각보다 벽의 깊이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면대를 저희가 타일 세면대로 구성을 하려고 해도 기성품을 가지고 쓸 수가 없었던 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면 제작해가지고 주문 제작했는데, 저희가 이 좁은 공간에서 했던 트릭 중 하나가 세면대 수전을 좌측으로 뺐어요. 원래 뒷부분에서 나오면서 공간을 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세면대 안에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옆면에서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양쪽 옆에 오픈 선반을 두었는데, 이 오픈 선반을 뒀을 때 지저분해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고객님 말씀으로 이제 우선 노출도가 높으니까 더 정리해 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또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게 오픈 선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면대 공간 옆쪽으로도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또 화장대 겸용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이런 넓은 타일 세면대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밑에 선반을 구성해드렸는데, 이곳에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보관하실 수 있는 또 오픈 선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잘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봤을 때 좀 뿌듯했던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나와주셔서 인터뷰를 이제 해주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유명한 또 프로 보디빌더이시자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저희한테 컨택을 해주셨을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컨택을 해주셨었는데, 되게 여러 곳의 업체를 많이 알아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 12개 정도 그 미팅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다 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헬스장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네. 인테리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몇 번 있어서, 네. 또 여기는 저희가 헬스장이 아니라 제 와이프랑 이제 같은 공간에 지낼 공간이라 어느 정도 와이프의 니즈가 많이 들어간 인테리어를 선택해야 돼서 저는 신중하게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12업체 중에 혹시 저를 선택해 주신 포인트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네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가격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해주신 분들의 이제 센스라 그래야 되나, 이제 똑같은 공간에 저희가 상담을 받아보면 다른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과정도 또 중요했고, 과정을 했을 때 저희한테 어떻게 또 설명도 해주시는지, 네네. 제 대표님들랑 상담했을 때 저희 집을 얼마나 이렇게 잘 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톤아웃을 막 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2명이 있었을 때 네. 저희가 선택을 한 이유는 뭔가 진실성이 제일 저는 좋았다. 이 과정 중에 제일 우리를 잘 맞춰주시고, 저는 과정을 제일 많이 봤고, 제 네. 와이프는 저희 대표님의 니즈를 많이 봤고, 네네. 저희가 뭐 어떤 걸 말했을 때 어떤 부분을 딱 얘기해주는 네. 그런 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인테리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과정이 좋아야 저는 결과가 진짜 좋다고 믿거든요. 이제.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난 후에도 결과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부분 혹시 집안에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화장실을 좀 많이 봤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또 와이프 화장실이랑 또 제 화장실이랑 느낌이 약간 다른 게, 네네. 와이프 화장실은 좀 나중에 가족이 쓸 수 있는 욕조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대표님 말씀해주신 위스키장, 저는 대부분적으로 저희가 차근차근 처음에 미팅을 오랫동안 했을 때 그 네. 부분대로 생각한 데보다 더 잘 나와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고객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또 이게 툭 우류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네, 오늘 이거 선물 모자와 함께 주셔가지고 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하시니까 제가 운동 유튜버를 조그맣게, 제 와이프가 PD 시점으로 유튜브를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승민의 그냥 투기라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한번 들어와서 봐보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약간 대표님을 네. 딴 사람 보기도 전에 대표님이 1위였어요, 남편이. 맞아요. 만약에 한 10개 중에 만약에 네. 1위였어요. 한 5번 중에 뵀으면 미팅도 전에. 저는 그냥 네. MM 대표님한테 하자.